25번 유산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25번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분들 어떻게 나를 믿고 찾아와서 자기 를 도와달라고 하는지 저도 막 부담이 너무 가고. 유산 끝에 선생님을 뵙게 된 네. 거네요.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정말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바로 제가 시카고 전임의 시절에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저의 스승님이시자 반복유산과 생식면역학의 세계적 대가이신 곽영희 교수님, 조앤 곽킴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곽영희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 말씀은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로잘린 프랭클린 유니버시티 시카고 의과대학의 종신 교수님이시자 이제 세계적인 국제 학회인 국제 생식면역학회 ISIR의 세계적 수장 프레지던트를 현재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곽영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조혜진 원장님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할 수 있어서 저 자신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생식면역학회 학술대회 준비차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 채널에 모실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 40여 개국의 그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학술대회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생식면역학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최신 지경을 나누는 이런 기회의 장에 또 이런 국제적 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말씀하실 이런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 그 생식면역학회는 그 연역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회원이 2분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소사이어티고, 그래서 이런 그 미팅을 통해서 반복 유산이나 또 반복 착상 실패, 맞아요. 요즘에 그 인공유산 임신을 많이 하시는데 IVF 많이 하시죠. 네, IVF 많이 하시는데 또 실패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유 없이 또 임신이 안 되시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그래서 또 임신에 실패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임신 2기, 3기, 예, 우리 조 원장님이 전공하신 이 하이리스크 오비 분야에서도 이유 없이 이제 애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그 면역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행한 그 케이스를 막을 수 있나, 그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학술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BTS가 광화문에서 이제 아주 성대한 컴백 무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자부심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사실 산부인과 의사인 저로서는 이 BTS 컴백 무대만큼이나 이 ISIR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다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또 너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이런 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주셔서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또한 이번에 제가 정말 흥미로운 이 세션 중에 하나가 바로 환자와 또 세계적인 전문가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선생님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학회 그러면은 이제 학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간의 이제 지견을 교류하고 학자들 간의 모임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 생식면역학회에서는 학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저희의 그 지식을 환자들과 직접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환자들이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또 여기 조 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네. 아니, 사실 물론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그때가 되면 모두 다 임산부가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소망합니다만, 혹시나 11월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계신다면은 세계적 석학과 또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결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네, 저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분들도 올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생식면역학회 학술대회에 모두 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네. 신청을 받아서 네네. 모여서 참석해 주시면 네, 그 안에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맞아요. 텐데 네. 그런 그 궁금증도 해소하시고 또 새로운 지식도 좀 들으시고 그러면 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말씀을요. 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클리닉에서 이 반복 유사 환자분들이 참 많은 걸 질문을 해요. 정말 다들 절망감을 갖고 이제 오셔서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왜 선생님,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질문들이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이 반복 유사는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반복 유산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네. 거의 인구의 한 5%, 가입 여성의 5%, 그러니까 20명당 1명이니까 본인은 나만 이런 불행을 겪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반복 유산 하시는 환자들이 주변에서 있으실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신다거나 그럴 맞아요. 이유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반복 유산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이제 1번 해결 문제이고 이 반복 유산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왜 이런 반복 유산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면역학적인 소견인지 아니면은 뭐 호르몬이 안 맞는다든지 또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드물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이제 검사해서 밝혀내고 그러한 요인들을 다 차근차근 이제 교정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예. 제가 선생님 강의 듣고 또 선생님 가르침 듣고 저는 이제 이런 개원가에서 또 작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구조적인 문제, 호르몬의 문제, 또 심지어는 이제 감염의 문제는 네, 이런 개인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또 그런 거를 진료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들 한 가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감염이 있는 걸 찾고 항생제 치료하시고 나 이제는 아기 낳을 수 있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염도 있으시고 호르몬도 잘 안 맞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이게 급하게 치료를 원하시고 또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니까 이제 한 가지만 교정을 하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실망하게 되시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모든 거 다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아요. 우리 환자분들 접하다 보면은 처음 유산을 겪었을 때 어떡하지 불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에휴 내가 설마 내가 반복 유산이겠어 설마 내가 자꾸 여러 번 되겠어 이러신 분들도 사실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네, 겪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또 간과할 일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반복 유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네. 사실 검사를 해왔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검사가 안 된 경우도 사실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다 괜찮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라고 하셨는데 정작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또 배웠던 게 이 면역학적 검사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면역학적 검사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반복 유산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염증 반응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하는 그 산부인과적인 검사로는 이런 염증 반응에 대한 그 정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진료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산부인과 가시면 감염에 대한 치료하시고 호르몬제 이제 쓰시고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하게 적용되니까 그 두 가지 접근을 해서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보통 괜찮다고 얘기를 듣게 되시는데 예,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사실은 또 맞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 대한 그 진료를 확실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임신을 하는 것이 그 임신의 결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유산을 경험하면은 환자들이 되게 다급해지시더라고요. 너무 불행한 일이죠. 네, 사실. 너무 급해지셔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임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저 언제 임신할 수 있어요? 이것만 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성급하면 안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음. 잘 차분하게 조사하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을 하셔야지 이 치료되기 전에 임신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임신되고 난 다음에 오세요. 맞아요. 임신되고 난 다음에 맞아요. 제가 맞아요. 왔는데 이제 제가 유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임신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선생님 그 클리닉 진료실에서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진행이 막 된 다음에 이거를 수정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네. 심지어는 수정 전부터 네. 또 임신을 우리가 확인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면역학적 팩터를 가급적이면 안정화시켜야 된다를 항상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배운 거 맞죠, 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미리미리 또 잘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가 또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 가장 최선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의사로서는 내가 일단 많이 알아야겠고 네. 또 이 환자에게 가장 최선이 뭔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니까 더 바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그 환자에 대한 이해가 네.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반복 유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으시고 맞아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네, 앓으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여성 환자들이 단순하게 반복 유산을 한다 이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영양 상태도 그렇고 네. 영양도 그렇고 또 이제 비만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아스피린 하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네.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 제가 클리닉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하시는 주된 또 내용 자체가 NK 세포.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 환자분들도 NK 세포 정말 많이 알아요. 그렇죠? 정말 네. 좋은 일이네요. 너무 다 똑똑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NK 세포의 권위자 아니신가 싶은데요. 이 NK 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뭐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걸 검사를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한국말로 하면 자연살 세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를 환자들은 이름이 태아살의 세포라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는데 아닙니다. 네. 내추럴 킬러 셀을 줄여서 이제 NK 셀이라고 하는데 NK 세포는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세포고 그런데 또 이 내추럴 킬러 세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류에서 떠돌다가 이제 배란이 되면서 자궁 내막으로 침습이 돼서 자궁 내막에서 그 작은 혈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내추럴 킬러셀들이 많이 침습이 돼서 혈관을 잘 만들면 착상도 잘 되고 임신도 잘 진행이 되는데 필요한 세포잖아요. 네. 그쵸, 근데 네. 또 이 내추럴 킬러 세포 중에 이게 주로 이렇게 킬링만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토톡식 NK셀이라고 하는데 그런 NK셀들이 많을 경우에는 너무 많이 침습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반대로 유산을 유도하든지 착상 실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NK 세포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사실은 그 NK 셀의 그 사이토톡시시라고 해서
그 네. 킬링 커패시티를 보는 그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아, 그런 그렇죠. 테스트를 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도 있고, 네. 또 요즘 최근에는 또 mRNA 테스팅이라고 해서 NK셀과 관계된 그 유전자를 장내방에서 보는 그런 테스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한국에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고, 네, 제가 모르는 네. 거 보면은 아직 없는 것 아직은 같아요. 없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가 계속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이 검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검사 항목도 사실 많고, 네. 그리고 또 할 수 있어도 워낙 고가고, 그리고 반복유산 제가 선생님 클리닉에서 보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정말 자세한 검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세밀하게 하셨던 게 참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안타깝지만 이제 보험 문제 때문에 그렇죠. 환자가 너무 큰 비용적 부담을 안게 될까봐 또 그것도 하나의 검사의 한계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반복유산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또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뭐 보통 이제 반복유산 환자들을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의 그러니까 보이스가 적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막 정부에다가 이제 요청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반복 유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참 어렵고 맞아요. 사회적인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고, 또 아기를 낳으시면 또 잊어버리세요. 맞습니다. 아기를 낳으시면 이 맞습니다. 그룹에서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죠. 아기 낳고 또 기르다 보면 바쁘고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반복 유산 하시는 분을 대표할 만한 그런 좋은 보이스가 없죠. 네, 그래서 목소리에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겠다는 네. 네,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적극적으로 한번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면역 글로불린, 또 일명 우리나라에서는 콩 주사라고 하는 인트라리피드. 네. 왜냐면 면역 글로불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네. 인트라리피드 치료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보험 재정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대안으로 이제 콩 주사라고 하는 것도 많이 맞고 계세요. 이제 네. 근데 이런 면역 글로불린이나 콩 주사라고 하는 인트라리피드가 어떤 환자한테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아무나 다 맞는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반복유산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아니고, 말씀이시죠? 예. 네.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염증 반응이 심하고 뭐 NK 세포가 올라가 있다든지 NK셀 사이토톡시스가 증가돼 있는 사람들, 또 오토 이뮤니티가 있는 사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는 그 IVIG라고 그러죠. 이뮤노글로불린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뭐 2번 반복 유산했으니 이뮤노글로불린 치료를 하자 그러면은 글쎄요. 그거는 모두 다 그거는 대상은 안 모두 다 대상은 거죠. 아니고. 근데 또 느끼는 게 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런 면역학적 팩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면역 글로불린의 대상자인지 그렇죠.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열심히 진단을 하는 게 또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또 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과대학 나오고 전문의 하시고 또 포스닥 하시고, 우리 조 원장님도 그 먼 시카고까지 와서 전 제일 년간 소중한 공부를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모르시니까 못 보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하십니다. 네. 그리고 전공의 과정 끝나고 또 이제 포스닥 과정으로 2년, 3년씩 뭐 국내에서도 공부하시고 국외에서 공부하시면서 더 세밀한 그런 그 과학적 지식을 연수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찾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네. 거고, 네, 네. 또 치료의 결과도 좋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여쭤보는 게, 선생님 저는 반복 유산인데 그러면 시험관 임신이라고 하는 이제 체외 수정, 배아 이식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유산 안 되나요? 그래서 그냥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술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그 반복 유산하고 불임은 조금 다른 차원이죠. 그쵸? 네, 많은 네. 숫자의 반복 유산 환자들이 임신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문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 유산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극소수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IVF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게 되고 또 IVF 선생님들은 이제 IVF를 하면 그 유전적인 소인에 의한 반복 유산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호르몬의 부작용, 언밸런스에 의한 네네네. 반복 유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효과가 있으실 수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그 임신이 잘 되시는 반복 유산 환자들은 IVF까지는 필요가 그렇죠. 없죠. 유전적으로 문제 없고, 유전적으로 문제 없고 그리고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없고, 예. 또 임신이 잘 되는 분이라면은 네, 꼭 그럼- 그 IVF 하실 필요가 네, 정확히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이것 또한. 네. 네. 그래서 그럼 또 하나는 그 남편은 죄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유전되는 게 다 제 책임이에요? 남편의 정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실제로 그 미국 데이터에서도 그 남성 정자의 DNA 분절 지수가 뭐 반복 유산에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글을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남성의 정자는 영향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네네네. 근데 그 보통 임신 1기 중에서도 네. 좀 늦게 유산이 되는 네네네. 분들, 2기, 3기 네네네. 유산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남성 질환의 가능성이 별로 없죠. 네네네. 네. 특별히 유전적인 질환 외에는. 네네네. 근데 이제 착상으로 계속 그 소위 말하는 바이오케미컬 프레그넌시에서 생화학적 임신이라고 생화학적 하는. 임신을 계속되시는 분들 그런 음. 분들한테서는 남성의 그 스पर्m 애널리시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좋을 때는 이제 치료하셔야죠 남성분들도. 네네네. 예. 이 남편의 정액 검사도 일반적으로 뭐 정자수, 활동성, 뭐 정상 정자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좀 됐지만 뭐 DNA 프래그멘테이션 네네네. 같은 테스트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있잖아요. 왜 반복 유산이 되는가? 네네네. 조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찾고 어프로치 해야 되니까 남성 기능의 장애라든지 뭐 이런 스퍼մ 애널리시스에 문제가 있는 것도 놓치시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남성의 정자 검사, 정액 네, 검사를 저도- 할 때도 네.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에 저희 그 학술 대회에서도 아마 열심히 다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 고령화, 네, 정말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제 산모 중에서도요, 선생님 요즘에는 40살 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고령 임산부, 반복 유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반복 유산의 횟수도 늘어나고 꼭 그 하이리스크 산모들뿐만 맞아요. 아니라 반복 유산도 사실 하이리스크죠. 반복 음. 유산도 다 증가되기 때문에 네.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조심해야죠. 맞아요. 선생님께서 맨날 강조하셨었어요. 저한테 이 반복 유산 환자들은 임신하면 다 고위험 산모다. 네. 잘 봐야 된다, 다 닥터죠. 고위험이다. 맨날 그러셨는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령화 문제가 뭐 해결이 금방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많으신 임산부들, 네, 예비 임산부들 모두 다 여기 기억하셔서요.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검사해서 계획 임신을 하자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여성분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그렇죠. 또 고위직을 가지신 분들 많고 그리고 고학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임신하고 그러는 것들이 늦어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난 15년 사이에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나이가 확 증가됐어요. 아, 미국도요? 예, 근데 아. 미국에서도 네. 그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가장 늦게 아기를 낳고 29살이 아, 그런가요? 돼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한국도 네. 한국은 이미 30이 넘은 것 같아요. 제 산모만 하더라도 30이 좀 넘어가요. 평균이 30이 평균이 그게 30세 넘어가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불임이 될 확률도 많고 그렇죠.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
IVF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는요, 선생님, 그 정부에서 AMH와 그 다음에 초음파를 국가 사업에서 가임기 여성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선생님?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좋죠. 예비 임산부들이 원래 결혼 생각도 없고 임신 더 생각 없어 이러다가 AMH 수치가 낮은 걸 보고 안 좋은 걸 보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빨리 빨리 임신을 하는. 임신하셔야지. 그래서 네. 굉장히 이거 긍정적인 그거 아닌가 긍정적,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정을 갖고 네. 아기를 낳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고 맞아요. 행복한 일이고 맞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인구를 좀 늘려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소멸되겠어요, 선생님. 네. 네. 한국민이 굉장히 우수한 저기 네. 레이스인데 그죠? 맞아요. 네, 선생님. 저희가 네. 세계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인구를 잘 유지하고 또 인구 유지하는 것보다도 본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네. 이제 자녀를 갖고 출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성숙시키고 맞아요. 또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네. 결정하셔서 빨리 저기 건강한 출산을 하실 수 있게 네. 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거는 미국 사람들도 정말 많은 영양제를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이제 비타민의 나라가 됐으니 정말 많은 영양제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영양제는 좀 추천한다, 뭐 이런 거, 또 혹은 이런 생활 습관 관리 추천한다 하는 거 뭐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연구한 것 중에 바이타민 D는 네. 상당히 중요하고 또 폴릭 애시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엽산과 예, 바이타민 예. D. 네. 그리고 선생님 클리닉에서 오면은 비타민 E, 오메가 3는 다 드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비타민 E하고 오메가 3가 그 자궁 내막의 혈류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바이타민 그다음에 오메가 피쉬 오일 같은 그런 네, 것들이 네, 많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혈류를 개선시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지 않을까도 싶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뭐 너무 많은 이제 항산화제를 비롯한 뭐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제가 클리닉에서 맨날 잔소리하죠. 언제 임신다 한다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아닌데 저 정말 끊임없이 잔소리 하거든요. 네, 저한테 잔소리 듣는 우리 환자분들 다 이런 큰 의미가 있답니다. 네, 기억하세요. 네. 반복 유산을 겪는 환자들, 이 검사를 하고 병원을 가야 되는 골든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나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처음 유산은 많게는 50%까지도 보잖아요. 랜덤으로 넣었을 게. 예. 시기에 따라 하지만 예. 원리까지 예, 아주 랜덤 러스가 그 제네티컬리 문제가 네. 생기는 게 한 50%까지도 보기 때문에 처음 유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유산을 했나 적어도 그 제네틱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아기가 정상이었는지 괜찮은지. 아닌지 그 정도는 쉽게 볼 수 있고 네. 또 유산했을 때 그 병리학적 소견을 봐서 네네네네. 그다음에 병리학적 소견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음. 정도는 많이 맞아요. 할 수 네, 있습니다. 할수 산부인과에서 있습니다. 다. 그래서 병리학적 소견이 없고 또 뭐 감염의 소견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유전적으로 정상이다. 그럴 때는 그 다음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처음 유산이 뭐 이상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그 다음 임신하시기 전에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2번을 기다려라, 3번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사정으로 볼 때는 다들 이제 처음 초기 임신 자체가 이미 나이가 많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임신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임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또 불임도 많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유산했을 때 검사를 그런 기초적인 검사는 꼭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생화학적 임신 이거를 우리나라 산부 환자들은 생화학적 유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뭐 생화학적 임신과 생화학적 유산은 같은 거겠지만 네. 선생님께서 이 생화학적 임신 뭐 유산이 반복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생화학적으로 유산이 되는 것도 반복 유산으로 카운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환자 중에는 계속 뭐
그런 거 고쳐보려고 IVF에서 계속 엠브리오 트랜스퍼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베타 HCG라고 그러죠. 네. 그 임신 임신 호르몬 호르몬이 검사. 양성으로 나오면 임신 호르몬 나오는 거가 이제 몇 번 올라가다 떨어지고 네, 몇 번 네.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술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환자들도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임신이 아니다 괜찮아.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이런 게 반복이 될 때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사하셔야지. 내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슬쩍 두 줄이 나오다가 안 나온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럼요. 예, 네, 네. 그래서- 가시고 검사해 보시고. 네.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사실은 또 뭐 유린 검사를 하면 소변 검사를 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피 검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진짜 내가 아주 초기 단계에 임신이 유산이 되는 건지 확인하시는 것도. 선생님 저희 클리닉에 참고로 이 네. 베타 HCG 임신 호르몬 검사하는 데까지 몇 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조회장 조 원장님 성격이라면 그죠 뭐 within an hour. 원 한 아워 시간. 생각, 한 시간 한 생각하시나요? 네. 어니스트에서는 15분이면 됩니다. 네. 어니스트에서는 15분 만에 네. 베타 HCG 레벨을 네. 2 굉장히 이상이면 좋네요. 다 네, 디텍션 합니다, 선생님. 네, 너무 성질 좋다. 급한 조 원장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런 거 걱정되시면 자꾸 집에서 이 유린 테스트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임신 테스트기, 다가 임신 테스트기만 찍어보실 게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저희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래서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네, 선생님.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예요. 금액도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반복 유산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 제가 선생님 클리닉에서도 많이 뵀지만 정말 이 우울감이 베이스로 깔려 있거나 아니면 앵거 필링이 막 꽉 차 있으신 정말 이런 환자들 대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반복 유산 환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한테도 잘 얘기 못하고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그렇죠. 얘기 못하고 또 형제 자매들도 자꾸만 이제 어떡하니 이러다 보면 이게 또 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본인은 그게 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네. 또 친구들한테는 이게 자기가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정말 이제 안타까운 얘기고 또 반복 유산 하다 보면 또 남편도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고독하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은 남편이 반복 유산하다가 네.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속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편이요. 반복 유산을 하면 이게 여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러브 스토리 있잖아요. 네, 네. 러브 스토리의 작가. 네. 이게 그 양반이 러브 스토리를 쓰게 된 이유가 네. 이게 반복 유산을 했기 때문에 오. 자기가 잃은 아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와. 그 주제로 써서 러브 스토리가 나온 겁니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지금 그런 그게 그런 남자분들도 반복 유산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하시고 또 남편분들이 부인이 반복 유산할 때 보통은 무뚝뚝하니까 우리 남편은 뭐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표현의 문제겠지. 그 남편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하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이게 교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부부는 사실 제가 남편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한 적 있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렇군요. 굉장히 인상에 남는 몇몇 부부는 네. 남편이 굉장히 부인이 도리어 이제 얘기를 잘 못하고 남편이 와서 이제 부인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고 네. 그래서 어떤 남편은 아주 그렇게 다정한 남편도 있고 근데 이게 무슨 사랑의 차이가 아니라 표현의 차이니까 부부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과도한 그 배려 리액션. 그것도 또 예,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뭐 그 얘기 자주 하는 것도 그다지 도움은 안 되고 네. 그렇죠? 예. 잘 배려가 네, 중요하겠네요. 배려를 해주시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희망차게 우리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네. 선생님 클리닉에서 참 인상 깊었던 성공 사례, 나 이만큼 힘들었던 우리 반복유사 환자분들 이렇게 해서 아기를 잘 낳았다 뭐 이런 거 네, 희망적인 사례들 몇 케이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워낙 많이 봤지만 선생님 클리닉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반복 유산 하신 분들은 굉장히 미저러블 하시겠지만 저희 환자 중에는 25번 유산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25번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와. 생각하기에도 이런 분들 어떻게 나를 믿고 찾아와서 자기 애를 도와달라고 하는지 저도 막 부담이 너무 가고 유산 끝에 선생님을 뵙게 된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아기를 잘 낳으셨고 오. 최근에는 또 우리 아주 불굴의 여성인데 이 양반이 48인데 네. 자기 아기를 꼭 낳아야 되겠다고. 아, 도너 에그 아니고. 네, 도너 에그 아니고 자기 네. 아기를 꼭 낳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48이니까 아무도 IVF를 안 해주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그 의사분들이 한 분이 어그리를 하셔갖고 네. 저희가 그 반복적으로 착상 실패하거나 또 이유 없는 불임 환자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해서 배란을 해서 네. 착상에 성공해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아기를 낳는데 네. 이게 고위험 임신이다 네. 보니까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34주에 네. 그러니까 와. 미수관에서 조금 저는 아, 왜 34주 다 살립니다. 요즘에 다 네. 건강하게 살리죠. 34주에 네. 그러니까 49이 돼서 자기 네. 애를 낳죠. 아, 그 아주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감동적이네요. 그런 네. 그러니까 환자들의 의지가 네. 굉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사들도 의사지만 저희들이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네. 환자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하느냐 네.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합니다. 환자들이 똑똑하시죠. 똑똑하세요. 많이 네. 읽으시고 네. 와서 뭐 질문하시는 거 보면 무슨 여느 의사 저희, 못지 않죠. 저희 펠로 네. 선생님들이 이제 막 혀를 찰 정도로 네. 그렇게 질문도 하시고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데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도움 잘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자기 본인의 그 결정이 생기세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 길로 간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예, 사실은 의학 지식은 계속 발전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는 거니까 네. 예, 의사 선생님 만나셨을 때 가능하면 이제 잘 상담하셔서 네. 이해하시고 저 지침을 잘 따르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많이 알지만 의사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또 선생님 클리닉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모이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클리닉이 있으신데 미국 정말 각지에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수많은 외국 분들을 봤는데 사실 저희 채널 많은 구독자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요. 해외에 계신 혹은 또 미국에 계신 여러 반복 유산 환자분들 오늘 귀하신 선생님 모셨으니까 혹시나 큰 도움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또 한편으로 희망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실까봐 걱정이네요. 네. 네. 선생님 끝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부족한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빛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선생님의 큰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발전하는 그런 어니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응원해 주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